안녕하세요. 장선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웹 접근성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10년 정도 웹 디자이너와 웹 퍼블리셔를 거쳐서 2012년부터는 웹 접근성과 사용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에센실의 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웹 제작자들을 위한 웹 접근성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장표를 보시면 장애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다. 장애는 선천적인 질병이다. 장애는 소수의 인구가 겪는 일이다. 즉 장애는 내 일이나 내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혹시 이 중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비슷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장애의 의미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장표는 세계보건기구가 장애를 정의한 내용입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장애를 개인의 신체에 생긴 질병과 같이 결함이나 손상 등으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건강이나 장애가 단순히 질병뿐 아니라 개인의 체질 요소나 사회, 환경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된다는 그 의미로 장애 의미를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영상을 볼 때는 꼭 자막이 있어야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시끄러운 환경, 지하철 같은 곳에서 동영상을 꼭 봐야 할 때, 그때 자막이 있다면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이런 정보를 빨리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장애는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적인 장애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애의 그럼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표에 보시면 먼저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비율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되는데요. 좀 더 쉽게 보면 우리 동네 7가구 중에 한 가구씩 장애인이 거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장애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은 후천적 장애인이 한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장애라고 하면 신체 일부가 불편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장애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신체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령자들도 장애인과 유사한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계는 2021년에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16.5%를 차지한다고 나온 통계입니다. 그런데 2025년 몇 년 안 남았는데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수는 20%대로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곧 초고령 고령인 장애 인구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또 아래 있는 도표를 보시면 아까 장애 인구가 전체 인구 수 중에 5%라고 했는데 그 장애 인구 수의 전체에서 65세 이상 고령 장애 인구 비율은 48.3%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장애 인구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고령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령으로 인한 장애가 생기는 인구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는 어떨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장표에서 우리나라는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위쪽으로 보면 우리가 좀 자주 알고 있는 주요 국가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20% 이상의 장애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1등은 핀란드가 35.7%로 제일 많은 장애 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교육 선진국, 복지국가로 알려진 이 핀란드는 가장 그 많은 장애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개 정도의 한 주요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한 20%나 되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또 한 나라별로 한 20%씩 있기 때문에 한 나라별로 한 40%씩의 주요 국가들의 장애와 고령 인구가 존재한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고령 인구와 장애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잠재 고객 가운데서 한 40%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령 인구들은 인터넷을 과연 잘 쓸 수 있을까요? 자, 다음에 통계를 보시면요. 2021년 실태조사에서 50대의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한 44%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6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대의 경우는 더 많이 상승했는데 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약 2배 정도 상승을 해서 41%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이런 고령 이용자들도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대면의 일상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이 웹 접근성의 대상이 이제 확대된다는 것의 내용으로 디지털 소비 현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소비라는 것은 우리가 TV, 홈쇼핑, 인터넷, 모바일 쇼핑, 또 SNS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소비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 말씀드렸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5060의 중장년층의 이 디지털 소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대는 코로나 이후에 2배 이상, 60대 이상은 한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업종 전체 카드 결제 규모를 보시면 5060 세대는 코로나 이전에 2019년보다 2020년에 한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많은 중장년층들도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쇼핑 경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인포그래픽들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그 중장년층들이 어떻게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이런 5060 중장년층의 특징은 그 다른 세대와 달리 이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이 경제력에 기반한 고가 제품들을 구매하는 패턴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가장 최근에 마켓컬리에서 2021년 상반기 자료를 오픈했는데 거기서 보시면 5060 세대 가입수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구매 횟수나 주문액 등이 전체 평균에서 크게 넘어서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커머스 분야에서 이런 이제 고령 사용자층까지 더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이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각장애 쪽으로 넘어와서요. 이런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시각장애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나 청각이나 지체, 발달장애처럼 여러 가지 장애 유형이 있지만 일단 앞이 안 보인다면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는 게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이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일 수도 있는데 후천적 장애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랑 함께 시각 손상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시각장애 인구는 앞으로 계속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서 이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노안으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 현상부터 이 가운데가 점차 안 보이는 현상, 이거는 중심시야 소실이라고 부르고요. 주변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변시야 소실, 또 눈앞에 검은 먼지가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문증이라 부르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시각 장애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질병으로 갖게 되지만 시각 장애가 없더라도 이 정상 교정을 가진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서 시각 장애와 비슷한 환경을 겪을 수 있는데요. 예시를 보게 되면 먼저 스마트폰을 들고 아주 밝은 곳으로 나가서 정보를 갑자기 찾아야 할 때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 경험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나 또 너무 작은 글자 화면에서 보거나 입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노안이나 또 저시력자가 꼭 아니어도 우리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고령자까지 모두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웹 접근성이 단지 장애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실 텐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찾아드릴까요? 버튼. 검색창. 텍스트 필드. 현직 중입니다.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시각 부분에 있는 3인 지점. 로터를 사용하여 맞춤과 오류 단어 연결. 저는 여름이니까 반팔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균. 바람. 균. 아침. 밥. 윤. 나무판. 균. 파도. 균. 파도. 균. 아침. 밥. 율. 리본. 팔. 검색. 검색. 뒤로 가기. 버튼. 검색창 반팔. 버튼. 검색어 초기화. 버튼. 장바구니 5개 상품 탐김. 버튼. 미니 필터. 필터. 선 카테고리 필터. 버튼. 브랜드 필터. 버튼. 패션 스퀘어. 버튼. 백화점. 몰 필터. 버튼. 가격대 필터. 버튼. 필터 더보기. 버튼. 새벽 배송. 무료 배송. 정렬. 버튼. 리스트로 보기. 버튼. 256만 1497개의 검색 결과. 먼저 불러보세요. 머리말. 광고 안내 문구 보기. 버튼. 비거리 힐즈 콜로크가 오버핏 가먼트 한리하루 26,980원, 26,900원, 평점 4.5, 상품평 개수 1241구매 6,155 12% 쿠폰. 버튼. 동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 홈. 버튼. 검색. 버튼. 장바구니 5개 상품 탐김. 버튼. 맵을. 상품 이미지 1/4번째 크기 보기. 버튼. 가오간지. 하늘. 비거리 힐즈 콜로크가 오버핏 가먼트 한리하루 2980원. 공유. 버튼. 별점 4.4 후기 기수 1241개. 구매 건수 6,153건. 할인가 26,900원. 텍스트 정보는 정확히 읽어주고 있고요. 이미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그룹 총 29획 중에서 4획부터 13획까지 화면 상단 총 29획 중에서 15획부터 16획까지 공유하기 버튼.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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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확실히 상품 상세 이미지라고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서 치수나 색상 등을 확인할 수 없네요.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구매를 할 수가 없겠네요. 구매 포기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시각장애인이 화면의 내용을 소리로 전달해서 스크린 리더로 쇼핑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이 시각장애인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텐데요. 이것은 마치 시각이 보이는 우리도 제품을 이제 찾다가
상세 화면이 좀 불충분하면 다른 또 상품으로 가서 또 제품 상세 화면 충분한 곳으로 가서 더 보고 결국에는 그런 나에게 많은 정보를 준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하고 같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이 더 많은 이용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웹 접근성이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웹 접근성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먼저 웹 접근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핵심인데요. 장애인용, 고령자용 이렇게 따로 서비스를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웹 접근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 외에 이 웹 접근성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단순히 접근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웹 접근성의 의미인데요. 예시 화면을 보시면 휠체어 장애인이 지금 계단을 보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접근을 아예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경사로를 하나 줘서 휠체어 장애인도 혼자서 지나갈 수 있게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장애인이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사로의 각도를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게 알아보지 않고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경사로는 제공했지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사로의 각을 잘 조절해서 마지막 사진처럼 휠체어 사용자 혼자서도 스스로 잘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앞으로 말씀드릴 웹 접근성을 구현 기술과 같습니다. 웹 접근성 구현 기술도 인터넷에 편리한 경사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이렇게 진정한 웹 접근성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웹 접근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에 어떤 분이 한 분 나와 계시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웹사이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초의 웹을 만든 팀 버너스리라는 분인데요. 웹 접근성은 이 최초의 웹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팀 버너스리가 웹을 최초에 만들 때부터 웹은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이렇게 팀 버너스리가 1990년에 최초의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고 국제 표준화 기구를 구성해서 현재 지금의 웹 접근성의 근간이 되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화면에 WCAG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웹 콘텐츠 액세서빌리티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줄여서 말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WCAG는 각 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다시 구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이제 처음으로 국내 실정에 맞춰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고 해서 KWCAG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모든 공공과 법인 등이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 웹 접근성 국가 인증 제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웹사이트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초록색 마크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웹 접근성이 잘 준수된 사이트에 국가 인증 마크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2012년에 웹 접근성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많은 공공기관, 금융, 이커머스 사이트들의 접근성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었지만 현재는 많은 민간 기업들도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웹 접근성과 관련된 혹시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13년부터 모든 법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관련 소송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근 가장 큰 이슈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 한 936명 정도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상대로 단체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웹 접근성 관련 소송이 그동안 계속 있었지만 이 사건은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전체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건인데요. 물론 아직 종료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쇼핑몰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는 개별 사업자들이 상품 상세 화면에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품 상세 화면에 제공된 이미지들이 소리로 내용을 들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했고요. 상품 상세 화면의 주요 설명들은 너무 작게 표시돼서 확대를 해도 깨져서 잘 보이지 않아서 저시력 사용자들은 구매하기 어렵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하는 플랫폼사가 개별 사업자들한테 웹 접근성을 준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 개별 사업자들이 웹 접근성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오늘처럼 이런 교육을 제공하거나 또 상품 관리자 툴의 접근성 기능을 갖추는 것들부터 이게 웹 접근성의 노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애인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2013년 4월 이후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 이행이 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단 말입니다. 이 관련 법령은 처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법률은 처벌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 행위를 행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소송에서는 플랫폼사가 소송을 당한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운영 중인데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실제 차별을 받은 장애 당사자가 이렇게 이 법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진정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웹 접근성 준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웹 접근성 지침으로 PC 웹에 해당하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 또 모바일에 해당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이렇게 각각 국가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침은 4개의 원칙과 13개의 지침 그리고 24개의 검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이 전체 24개 항목 모두 준수해서 웹사이트를 만드셔야 되고요. 오늘은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검사 항목 중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 제공, 세계 무관한 콘텐츠 인식, 그리고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국가 표준은요. 오늘 배우진 않겠지만 모바일은 4개의 원칙 또 18개의 세부 지침으로 전체적으로는 앞에서 설명하는 PC 웹 그 국가 표준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모바일의 경우는 키보드가 없이 우리가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손가락 제스처로 사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하나씩
배우지는 못하지만 오늘 좀 요약을 해서 한번 배워보면요. 자, 이 두 개의 지침 모두 크게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인식의 용이성을 보시면 인식의 용이성은 콘텐츠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지나 우리가 영상처럼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서 소리로만 전달받아야 하는 이 스크린 리더 사용자들도 쉽게 웹을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운영의 용이성은 우리가 마우스를 쉽게 쓸 수 있지만 마우스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을 할 수 없는 사용자, 즉 키보드만을 써야 하는 이 사용자들이 마우스 없이도 웹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해 용이성은 사용자가 콘텐츠가 전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경고성은 새로운 기술을 웹에 쓰더라도 다양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쇼핑몰 내에 제품을 등록하고 또 상세 화면을 제작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웹 접근성 지침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